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의 국내 증산에 더해 일본과 미국 등에서도 생산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가 콤팩트 SUV 전기차 EV3를 선보였습니다. 1회 충전 시 500km가 넘는 주행거리와 3천만 원 중반대 가격을 앞세워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포부입니다. 한국 뷰티 기업들이 최근 일본 편의점에 입점하며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입점으로 MZ세대가 편의점을 더 많이 찾게 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납품하기 위한 시험 평가를 거치고 있는데요. 이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오늘 새벽 나왔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테스트는 순항 중이라고 적극 반박하며 우려를 일축했는데요. 그러나 주가는 흔들렸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미국 로이터 통신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향 HBM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발열과 전력 소비가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삼성 측이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테스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HBM 특성상 테스트 최종 실패가 아닌 최적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수의 업체와 테스트 중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계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HBM 분야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크게 높인 제품으로 생성형 AI 시대 핵심으로 꼽힙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만큼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계 강자지만 HBM 시장에선 후발주자로 불립니다. SK하이닉스가 2013년 첫 HBM 칩을 개발해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납품을 진행하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HBM의 주요 공급업체로 부상하기 위해 엔비디아를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80%에 달하는 절대 강자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올 1분기 26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주가는 1,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즉각 반박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흔들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3.07% 하락한 75,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 기업과 제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분야 제조에서 일본 공급망과 협력을 빠뜨릴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제조장치 재료업체와의 협업 투자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HBM 반도체에 대해 한국 내 증산에 더해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경우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제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글로벌 빅테크들이 공급업체의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등 이산화탄소 저감 필요성이 커진 만큼 제조 거점의 개설 요건으로 클린 에너지 조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중국에서 운영하는 반도체 공장과 관련해서 중국에서의 사업은 효율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당분간 사업을 계속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기아가 전기차 캐즘을 정면 돌파할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내 콤팩트 SUV 전기차 EV3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는데요. 기아는 1회 충전 시 500km가 넘는 주행거리와 3천만 원 중반대의 가격을 앞세워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포부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전면 미래지향적 느낌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수직으로 배치된 헤드램프가 대담한 인상을 풍깁니다. 측면부를 이루는 선과 면이 기하학적으로 배치돼 볼륨감 있는 차체와 민첩한 실루엣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기아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콤팩트 SUV EV3, EV6와 EV9에 이어 국내에 세 번째로 선보이는 이 GMP 플랫폼 기반 전기차입니다. With a long cabin, long roof, long rear spoiler, that has also been very important for aerodynamic. But at the same time, space inside, functionality, usability, I think you can see it through the very faceted geometric surfaces, very clear graphics. EV3는 81.4kWh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 1회 충전 시 501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충전 없이 달릴 수 있는 겁니다. 350kW급 충전기를 사용하면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80%까지 31분이 걸립니다. 기아는 이 차량에 현대차 그룹 최초로 모든 회생제동 단계에서 아이페달을 활성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페달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정체도로에서 한 발로 가감속과 정차를 할 수 있어 편리한 운전을 돕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기아 전기차 최초로 AI 어시스턴트와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 테마 등 커넥티비티 사양도 탑재됐습니다. 이외에도 스티어링 휠 터치만으로도 잡은 상태를 인식하는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를 동급 최초로 적용하는 등 운전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기아는 전기차 보조금을 감안해 3천만 원 중반대로 차량 가격을 책정한다는 계획. EV3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고 전동화 모빌리티 시대의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사할 컴팩트 SUV로 EV3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EV3 연간 글로벌 판매량 목표를 20만 대로 잡고 올해 4분기 유럽 출시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나머지 글로벌 지역에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한국 화장품이 일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화장품 수입국 1위 자리에 오른 데 이어 이제부터는 일본 편의점에서 젊은 세대를 본격 공략합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에서 샤넬, 랑콤 등 유명 브랜드를 대거 보유한 프랑스를 제치고 1위 화장품 수입국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뷰티 기업들은 최근 일본 편의점까지 입점하며 입지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편의점 업계는 어린 연령대에게 인기 있는 한국 화장품들을 입점시켜 MZ세대가 편의점을 더 많이 찾게 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클리오는 내일부터 색조 브랜드 트윙클팝이 일본 세븐일레븐에 입점한다고 밝혔습니다. 2만 개의 매장에서 아이섀도우, 립틴트 등을 포함한 제품 22종을 선보입니다. 이로써 클리오는 일본 내 오프라인 매장을 기존 15,000여 개에서 35,000여 개로 확장하게 됐습니다. 바노바기 코스메틱은 이보다 앞선 올 3월 말부터 일본 미니스톱 1,890개 매장에 마스크 5종을 입점시켰습니다. 아이패밀리 SC의 색조 브랜드 로맨은 일본 편의점 로손과 공동 개발로 편의점 전용 브랜드 엔드바이 로맨을 론칭했습니다. 립스틱, 아이섀도우, 매니큐어 등의 제품 크기를 기존보다 3분의 2로 줄이고 가격을 1,000엔 내외로 유지하는 전략을 펼쳤는데 출시 직후 두세 달 분량이 3일 만에 동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9종의 제품을 특수 지점을 제외한 로손 전 지점에 입점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 뷰티 브랜드가 성장하는 데는 K 콘텐츠의 인기가 한몫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로컬 중저가 브랜드가 적은 탓에 K-뷰티가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지난 20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정기 검사를 받고 있는 NH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00억 원대 규모 금융사고에 이어 이번에는 64억 원 규모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NH농협은행에서 60억 원대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공시된 109억 원 규모 금융사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2일 농협은행은 공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 금융사고를 적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농협은행 A지점에서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3억 4,400만 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신 담당 직원이 채무자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실제 감정 가격보다 더 큰 규모로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또 농협은행 B지점에서는 2018년 7월부터 한 달 가까이 11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민원과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 역시 담보물인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초과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과 NH농협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를 6주간 진행 중인데 농협은행 내 부동산 감정평가 체계와 전반적인 부동산 대출 시스템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 부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건설업계에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이전엔 건설사 임직원들의 재능을 살린 집 고쳐주기와 같은 봉사활동이 주로 이뤘지만 이제는 환경 학습 영역까지 확장하며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건설업계 이색 봉사활동 현장에 이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오후 2시의 여의색강 생태공원. DLNC 임직원들이 팔토시와 장화 등 작업복을 착용하고 10명씩 팀을 꾸려 밖으로 나갑니다. 생태 교란 식물인 환삼덩굴과 가시박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삼덩굴은 생태공원을 위협하는 대표적 생태 교란 식물입니다. 번식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해 미리 제거해 놓지 않으면 풀밭을 아예 밀어야 합니다. 여기는 여의색강 생태공원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풀더미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뽑은 생태계 교란식물인 환삼덩굴입니다. 매년 약 5천 명들의 자원봉사자들이 뽑고 있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DLNC가 지난 2006년부터 탄소 중립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진행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입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부장부터 신입사원까지 50여 명의 다양한 직급과 연령대의 임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스마트에코 팀이라는 팀에서 환경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데 와 보니까 이제 실제로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하는 게 감이 오기도 하고요. DLNC가 건설 분야가 아닌 환경에 관심을 갖고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는 이유는 건설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건설업계에선 집수리와 같은 임직원들의 재능을 살린 봉사활동이 주를 이뤘지만 이젠 환경, 학습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청소년 진로 탐색을 돕는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을 운영 중입니다. 포스코 ENC의 경우 지난 2월 파나마 초등학교에 K 콘텐츠 등을 접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교육 연수를 진행했고 롯데건설의 경우 지난 2월 부산에서 제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를 지원하는 연탄은행 빨래방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조미김 시장 1위 기업인 동원 F&B는 다음 달 1일부터 김 가격을 평균 15% 올린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대표 품목인 동원 양반 들기름김은 기존 9,480원에서 1,980원으로 15.8% 오르며 만 원을 넘게 됐습니다. 동원 F&B는 김 가공 전 원재료인 원초 가격이 전년 대비 2배가량 급등해 악화된 수익성을 감내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원 F&B에 앞서 CJ제일제당, 광천김, 대천김, 성경식품도 이달 초에 일부 김 제품의 가격을 10%에서 30%가량 올린 바 있습니다. 작황은 부진했지만 K푸드의 인기에 글로벌 김 수요는 늘어난 것도 가격 인상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 등 전판매 채널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험사들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투자 손익 감소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보험회사의 순이익은 4조 8,443억 원, 1년 전보다 11.1% 감소한 수치입니다. 생명보험사의 순이익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보험사의 성적이 내려간 겁니다. 생보사의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8% 감소했습니다. 보험 손익은 1.7%포인트 증가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투자 손익이 53%가량 급감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과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해 투자 손익이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대체 투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투자 손익을 내거나 그러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손해보험사의 1분기 순이익은 1년 전보다 15.4% 증가했습니다. 발생사고 부채가 줄면서 일회성 이익이 발생한 영향입니다. 발생사고 부채는 보험 부채 중 하나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라 발생사고 부채가 환입으로 조정되면서 수익 효과가 난 겁니다. 고금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저금리 시기에 큰 규모의 대체 투자를 감행했던 보험사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자체가 위축이 돼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가 그런 기회가 좀 일단 기회가 많지 않고 투자 수익률 자체가 아무래도 내기가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클리비즈 김서연입니다. 한 병에 5,000원, 비싸면 6,000원까지 올라버린 소주값. 이어지는 불경기에 사라졌던 잔술 문화가 다시 돌아오는 모양새입니다. 잔술은 술을 한 잔 단위로 싸게 파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편이 넉넉지 못했던 1960년대와 70년대, 동네 구멍가게에서 흔했던 음주 문화입니다. 그러다 경제 호황기를 맞아 세련된 형태의 주점과 호프집이 등장하면서 잔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었죠. 그런데 최근 길어지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사람들이 술값에까지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이 잔술을 판매하는 가게로 다시 발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줄 소주 한 병마저 부담이 돼버린 지금. 설마 앞으로 소주를 사 먹을 수 있는 단위가 잔에서 더 줄어들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베스킨라빈스 맛들 중에서 1등과 2등을 합친 아주 강력한 신제품이 6월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바로 엄마는 외계인과 아몬드 봉봉의 합작 우주라이크 봉봉입니다. 엄마는 외계인은 지난 10년간 약 2억 개가 판매될 정도의 인기로 부동의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맛인데요. 올해 이 엄마는 외계인의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아몬드 봉봉과 합한 신제품을 선보이게 된 겁니다. 고은경 베스킨라빈스 연구원은 아몬드 봉봉의 고소함은 엄마는 외계인의 초콜릿 맛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맛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최애와 차애의 만남이라니 더 이상 둘 중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잡코리아가 인공지능이 추천한 일자리에 합격하면 축하금 1,000만 원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잡코리아는 지난해 인공지능 일자리 매칭 서비스 원픽을 출시했죠. 채용 공고 내용, 기업과 구직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격 가능성이 높은 인재와 기업을 매칭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원픽의 출시 1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벤트로 취직 축하금 1,000만 원을 내건 겁니다. 오는 6월 19일까지 원픽을 통해 추천받은 회사에 최종 합격한 이용자 중 1명을 추첨해 1,0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당첨자를 채용한 기업에는 회식비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젠 인공지능으로 내게 꼭 맞는 일자리까지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됐네요. 쿠팡이츠, 요기요에 이어 배달의 민족까지 구독제 멤버십 서비스 배민클럽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할지, 구독료는 얼마일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오는 28일부터 배민클럽 체험 기간을 운영하면서 고객 반응을 먼저 살피겠다고 하는데요. 이 체험 기간이 언제 종료될지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체험 기간 동안 모든 배민 이용자는 회원 가입이나 구독료 결제 등 별도 절차 없이 배민클럽으로 지정된 가게들에서 배달팁 무료 등 혜택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배민이 쿠팡이츠의 와우 멤버십, 요기요의 요기패스 멤버십과 유사한 형태의 혜택을 선보이면서 배달앱 시장 경쟁에 또 한 번 불을 지핀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건 환영입니다만 그 출혈을 점주나 배달원에게 전가하는 멤버십 제도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위클리비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하늘이 흐린 가운데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충북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흐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부터 오전에 약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엔 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5도, 춘천 14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 24도, 춘천 25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13도, 낮에는 속초 20도, 울진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광주 17도, 부산 1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엔 광주 27도, 부산 23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엔 구름이 많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음 주 초반엔 날이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